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은 12살에 보위에 올랐다. 190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 대한제국의 내정은 완전히 장악당하고 외교권도 박탈당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한제국은 와르르 무너졌다. 우리는 고종을 두고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라고 평한다. 무능하고 무속에 빠진 왕, 주변 강대국에게 운명이 휘둘린 군주라고. 고종은 왜 그토록 무기력하기만 했을까? 그는 왕이 된 이후 살아있는 내내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얼떨결에 왕이 되어 권력 기반은 약하고 외세는 호시탐탐 노린다. 이모군란 때 13개월 동안 임금체불로 군인들이 궁궐에 쳐들어와 혼비백산하고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에 납치되어 보는 앞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동학농민운동 때 굉장한 충격을 받고 을미사변 때 왕비민 씨가 칼에 찔려 살해당하고 고종은 덕수궁에 감금되어 다음은 자기 차례가 아닐까 전전긍긍했다. 자식들은 모두 어려서 죽고 병약한 왕세자 또한 근심거리였다. 고종은 암살의 두려움에 떨었고 언제나 의지할 나라를 찾아 헤맸다.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도망갈 궁리를 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아관파천 때 빼고는 여러 번 망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으니 짐이 덕이 없어 어려운 시기를 만났구나 하며 한탄했다. 그러던 중 고종 독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다. 러시아 통역관이던 김옥륙이 뇌물을 받아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가게 되자 앙심을 품고 고종이 즐겨 마시는 커피에 아편을 섞은 것이다. 커피 맛을 잘 알던 고종은 냄새가 이상하여 한 모금 마시고 뱉어냈으나 다 마신 왕세자는 이가 빠지고 며칠 동안 피변을 누웠으며 이로 인해 어린 나이에 틀니를 해넣었다고 한다. 순종의 턱이 유달리 길어 보이는 이유는 틀니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 고종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이니 불면증에 시달리며 무기력할 수밖에 다른 무슨 수가 있겠는가. 일제에 의해 황제직에서 물러난 고종은 이태왕이라고 불리며 덕수궁 함령전에서 오랜 유폐 생활을 보낸다. 우리 속에 갇힌 사자와 같은 처지로 늘 긴장하면서 살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라는 열강들이 빙 둘러싼 동물원의 사자. 주권은 빼앗겼지만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사치 정도는 맘껏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덕수궁에 갇혀 지내던 고종은 음식을 사랑하는 미식가가 되었을까? 고종의 수라상에는 19가지 음식이 오르고 고종이 가장 사랑한 냉면, 고종의 군밤 사랑, 고종의 커피 사랑, 와플, 양갱, 초콜릿, 쿠키를 한국 최초로 먹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종은 미신에 빠졌을까? 평소 무속과 점술에 심취했던 왕과 왕비. 그 뒤에는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있었다. 백성은 무슨 죄가 있나? 백성이 굶주리든 말든 궁 안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구판을 벌여 국고를 탕진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무당에게 의존했다. 고종 뒤에 민비, 민비 뒤에 무당이 들어앉아 국정을 쥐락펴락했다. 고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였다. 조선은 무당이 권력을 휘두르는 희한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고종은 얼리어답터가 되었을까? 골룡포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고종은 신문물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기불이 켜진 곳은 경복궁이다. 고종의 어명으로 향원정에 발전소를 세우고 전등을 가설했다. 전화도 고종이 맨 처음 사용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기를 통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른 고종은 왕비민 씨의 무덤에 전화를 설치했다. 그 뒤부터 왕비가 그리울 때마다 홍릉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전화벨이 울리면 대기하던 신하는 3번 절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입 자동차를 구입한 인물이다. 영국제 리무진을 황실용으로 들여왔는데 국내의 황실이나 총독부 관용차로 자동차가 수입되자 경성의 귀족이나 고관 그리고 갑부들도 슬슬 자동차를 몰기 시작했다. 전차는 서울 시내를 운행했는데 이 역시 고종을 위한 것이었다. 고종의 잦은 홍릉 행차에 많은 신하가 따라가야 했으므로 경비를 절감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차선을 설치했다. 백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을 위해서 신문물을 도입했던 것이다. 허무하게 국권을 내어준 왕이라도 나라를 되찾을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을사늑약 문서에 끝까지 옥쇠를 안 찍은 것은 소심한 한 거고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일은 은밀한 한 거다. 일제의 감시와 협박 속에서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했다.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열강들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밀사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일본은 이 사건을 구실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슬프도다. 짐이 왕위에 오른 지 어언 44년이 지났노라. 황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노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 퇴임식에는 황제도 황태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신하들이 역할극을 해서 자리를 물려주고 받는 촌극을 펼쳤다.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의병이 들고 일어났다. 1919년에는 파리평화회의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또한 고종은 또 다른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망명 계획이다. 망명에 성공한다면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될 터였다. 그러던 차에 고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왕위에 오른 지 56년, 68세의 나이로 돌연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도 신문에는 여전히 위독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충격에 휩싸인 백성들은 설움에 복받쳐 대한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의혹이 제기되었고 독살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담벼락에는 저들이 파리평화회의가 두려워 우리 황제를 독살하였다는 벽보가 나붙었다. 일본의 사주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는 전단도 온 거리에 뿌려졌다. 독살설은 구체적으로 증폭되었다. 고종이 식혜를 마신 다음 갑작스레 죽었다는 것이다. 친일파이자 독립운동가인 윤치호는 고종 독살에 관련된 일을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하던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황제의 팔다리가 2일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황제의 이는 모두 구강 안에서 빠져 있고 혀가 닳아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0cm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고종 승하 직후에 궁녀 2명이 의문히 죽음을 당했다는 말도 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장례 절차는 진행되어 국상 일자는 3월 3일로 정해졌다. 그렇다면 고종을 왜 독살하였을까? 고종은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강제로 퇴위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암살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조선인 스스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글에 옥쇠를 찍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독살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다. 고종 독살설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남아있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뇌일혈이다. 결국 고종의 사망이 도화선되어 장례식 2일 전에 대한독립만세라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3.1 운동이다. 이 저항에 힘입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만약에 이때 고종이 죽지 않고 마지막 망명 시도가 성공했다면, 그래서 임시정부의 구심점이 되었더라면 500년을 이어온 이씨 왕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라가 망했는데 자결하는 왕족 하나 없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의친왕 이강한 사람 외에는 저항하는 왕족도 없으니 왕가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 것. 아내 민씨는 칼 맞아 죽고 고종 자신은 오래 살아남았지만 어차피 독살당해 죽을 운명이라면 힘 있을 때 뭐라도 좀 하시지. 무당에게 휘둘리지 말고 백성들과 의논 좀 하시지. 나라를 빼앗겼으면 찾아야지요. 그랬다면 망국의 군주로 두고두고 지탄받지 않았을 텐데. 미신과 주술에 빠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능한 외교를 펼친 왕. 어느덧 한 세기가 지나 다시 고종을 생각한다.